모의고사 보느라고 수고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총평은 따로 하지 않을게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수험장에서 느낀 그 난이도가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총평이에요. 어려웠다, 쉬웠다를 제가 논하는 거는 이제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고, 저는 여러분이랑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풀 수 있을지를 위주로 해설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도형을 조금 연습을 잘한 친구들은 이제 문제가 쉽게 풀렸을 거고, 식으로만 밀어붙이는 친구들은 6월 모의고사보다 문제 난이도가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난이도는 시험에 따라서, 그 다음에 개인 편차에 따라서 다 상대적인 거니까 저랑은 말하지 않고 짚어 넘어가야 할 문제들만 짚고 넘어갈게요. 3점짜리도 마인드를 조금 다지자는 의미에서 쓸만한 거는 해설을 할 테니까 맞은 문제도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해설 강의의 목적은 틀린 문제를 보는 게 아니에요. 틀린 문제는 여러분이 스스로 풀 수 있을 때까지 도전을 해보시고 맞은 문제에 한해서 이제 더 좋은 풀이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인드로 시청을 해주셔야 효과가 더 극대화됩니다. 자, 그러면 저랑 첫 페이지는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게 없고 두 번째 페이지 넘어가서 5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등차 수열에 대해서 기본적인 전형적인 문제죠. 근데 조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문제를 조금 관찰하는 방법이 달라지니까 고난도 사전 문제를 대비해서 관찰력을 기르도록 합시다. 첫 번째, A1이 2A5라고 나왔는데 이 A5를 잘 해석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얘는 어차피 A5를 이항해 봤자 공차에 관한 식이 나오고 그걸로 이제 미지수 하나를 없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랑 연립을 해가지고 푸는 건데 이 2A5라는 걸 등차 중앙을 이용해서 나타내면 A의 1 더하기 A의 9라고 쓸 수가 있죠. 그러면 나는 이제 계산을 조금 덜 하더라도 A의 9를 쉽게 알아낼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지워주게 되면 이제 A의 9는 0이 된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조건 또한 등차 중항을 잘 활용해야겠죠. A8이랑 A12의 가운데, 그러니까 평균으로 잡히는 애는 A10이 될 거고 걔는 2배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2의 A의 10 이렇게 나오니까 A의 10은 마이너스 3이다. 자, 그러면 A의 9가 0이고 한 칸 뒤로 간 A의 10이 마이너스 3이니까 얘는 공차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두 식을 연립하면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다. 자, 이것까지 알아내시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A의 2를 구해라 라고 했는데 항상 등차 수열은 어떤 항을 기준으로 그 간격만큼을 옮겨주시면 돼요. 그래서 A의 9가 제일 간단하니까 A의 9라는 0이라는 거에서 내가 뒤로 7칸을 이렇게 옮겨준다고 치면 얘는 A2가 되겠죠? 그래서 D가 마이너스 3이니까 얘는 21이다 하고 넘어갑시다. 문제의 답을 내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 A5를 등차 중앙에 관련해서 해석할 수 있냐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니까 꼭 상기시킨 다음에 수능장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바로 6번 볼게요. fx가 지금 3차 함수가 나왔는데 3차 함수를 대하는 기본적인 마인드는 일단 상수를 떼고 인수분해가 되는지부터 확인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내가 상수를 없다고 생각하면은 x의 제곱이랑 x-3으로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원래는 x축과 접하고 0에서 접하고 3에서 뚫고 지나가는 그래프였어요. 자, 그래서 개형이 극대랑 극소가 생기게끔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근데 얘가 이쪽에서 원래 x축처럼 접했는데 이게 지금 평행이동이 돼서 k만큼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x축이 아니고 y는 k다. 자, 그러면 극대랑 극소의 좌표를 0이랑 그 다음에 극소는 모르겠고 이쪽 교점의 좌표가 3이라는 건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비율 관계에 의해서 이쪽 극소가 되는 지점은 2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1,
좌우 간격, 극대랑 극소의 x좌표의 차가 2면 극대랑 극소의 차이는 4다라는 걸 이용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가 지금 극대값으로 9라고 나왔었나요? 9라고 나왔으니까 극소값은 여기에서 4만큼 내려간 5다. 자, 그래서 얘도 사실 미분을 통해서 그냥 언제 극값을 갖는지 조사하고 그냥 교과서대로만 풀어도 어렵지는 않은 문제예요. 3점짜리니까. 근데 고난도 문제에 가서는 3차 함수를 분석하는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좌우 간격, 상하 간격에 대한 해석도 한 번 더 연습하고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7번. 7번 같은 경우에는 수열의 합 관련된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계산을 해도 답이 나오니까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얘는 구하는 것에 좀 집중을 잘 합시다. 자, 일단 이 SN이 나왔으니까 수열의 합과 일반항의 관계를 통해서 그냥 무작정 AN을 구하려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 지금 이 문제는 AN을 전혀 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를 내가 나열을 한다 치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S의 K는 그냥 여기에다가 1부터 10까지를 넣어서 계산하면 되니까 그냥 냅둡시다. 내가 계산만 하면 되니까. 근데 이 AK라는 걸 1부터 10까지 더하려면 S의 10이라는 걸 구하던지 아니면 직접 일반항을 구할 텐데 마치 일반항을 구하면 미분하고 나서 적분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시그마를 분리해 준다고 치면 빼기 S의 10이 되니까 얘네 둘은 S의 1부터 S의 9까지 더한 값이 되겠죠. 그래서 나는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이제 K 플러스 1 빼기 K 플러스 1분의 1 K분의 1이에요. 이거를 계산을 하자. 자, 그럼 얘는 같은 종류의 수열이 빼기를 포함한 형태로 나왔으니까 교대로 사라질 거고 나는 한 칸 차이니까 앞에서 하나, 뒤에서 하나 남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에서 10분의 9를 빼주면 얘는 아니지, 10분의 1이야. 10분의 1을 빼주면 10분의 9가 된다. 자, 그래서 얘도 어렵지 않게 답을 5번이라고 체크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3점짜리 문제지만 평가원이 계속 주장하는 게 뭘까 생각을 하면서 쉬운 개념이라도 다시 한번 복습하고 갑시다. 자, 그러면 뒤에 넘어가서 8번, 9번, 10번도 볼 건데 칠판을 정리하고 나서 한번 볼게요. 자, 8번이랑 9번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지금 곡선 위에 1,2라는 점에서의 접선을 줬어요. 그러니까 함수값과 미분계수 값을 준 건데 얘는 뭐 함수값을 점검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언제 미분계수가 1에서의 미분계수가 뭐가 되는지를 판단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y'이라는 게 3의 x의 제곱 빼기 4가 될 거고 얘가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이라는 게 돼요. 자, 그러면 얘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를 미분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그 지점을 찾고 뭐 이렇게 할 텐데 고난도 문제에 조금 익숙해진 친구들이라면 접점을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1,2에서 여기다 그은 접선을 그어가지고 그러니까 직접 구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도 있는데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요. 왜냐면 곡선 밖에 한 점에서 여기다 그은 접선이고 나는 미분계수를 아니까 뭐 식 2개 나오겠다 하고 연립할 수 있으나 얘는 그냥 미분해서 0 되는 지점을 마이너스 1이 되는 지점을 찾고 그 다음에 그 점의 좌표를 대입하기만 하면 되니까 쓸데없는 계산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자, 그래서 얘도 미분을 해줍시다. 미분을 하면 y의 프라임이 4x의 세제곱 더하기 3이 되고 얘가 언제 마이너스 1이 될까를 찾으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에서 미분계수가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근데 나는 이 미분계수가 마이너스 1인 걸 보자마자 좌표의 합이 일정한 애가 떠올랐어요. 자, 접선을 그어봤자 어차피 미분계수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얘가 1,2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좌표의 합은 항상 3으로 일정해야 되고 얘 또한 그 직선 위의 점이니 좌표의 합이 3으로 일정해야겠죠. 그래서 y값은 4다 라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의 특징을 잘 써주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 그래서 마이너스 1,4에 해당하는 걸 여기다 넣어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대입해봅시다. 4라는 게 지금 1 빼기 3 더하기 a 이렇게 되니까 a는 2가 넘어가서 6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쓸데없는 계산을 어떻게 하면 줄일까? 도형의 성질, 그 다음에 직선의 성질을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문제를 풀도록 합시다. 자, 여기까지 3점이었고 그렇게 턱턱 걸리는 건 없어야 돼요. 이번에 공통에서 뭔가 쉬운 거는 되게 쉽고 어려운 거는 조금 어렵나 싶을 정도여가지고 그냥 일단 3점은 무난하게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9번 봅시다. 자, 지금 fx랑 gx라는 함수가 나왔는데 얘가 닫힌 구간 0부터 12 사이에서 정의가 됐대요. 그러면 삼각함수가 나왔으니까 이 닫힌 구간에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건지 생각을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fx랑 y는 k가 만나는 두 점의 x좌표가 있는데 그 두 점의 x좌표 차가 8이라고 줬어요. 자, 그러면 나는 방정식을 뭔가 풀 수는 없어. k니까, 미지수니까. 그래서 그래프를 좀 그리자라는 거지. 자, 그러면 1에 해당하게끔 뭐 이렇게 그려주고요. 마이너스 1에 해당하게끔 이렇게 그려주고 그 다음에 주기가 얘는 x에 12가 들어가야 2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주기는 12예요. 자, 그래서 이쪽에서 하나, 둘, 셋, 넷 정도 지어주면은 코사인의 그래프는 이렇게 가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y는 fx의 그래프야. 자, 근데 지금 교점에 x좌표를 줬는데 나는 주기 때문에 이쪽이 3, 이쪽이 6, 이쪽이 9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상수함수를 그었을 때 x좌표의 차이가 8이 될까를 좀 생각해 보면은 이 위쪽에 그어야 된다는 걸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쪽에 y는 k를 긋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얘가 지금 6인데 삼각함수의 대칭성에 의하면 이 두 점의 좌표의 합 또한 12로 일정하니까 얘네들은 이쪽 지점이랑 이쪽 지점에서 정확히 똑같은 거리만큼을 가야 돼요. 그럼 6을 기준으로 1만큼 가면 되니까 이쪽의 x좌표는 2, 이쪽의 x좌표는 10 하고 내가 알파1이랑 알파2를 크기순으로 그냥 둘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k 값이 특수각이라서 그냥 정해져요. 자, 2를 여기다 넣게 되면 코사인 3분의 파이니까 2분의 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고 얘는 2분의 1입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야. 나는 gx랑 k랑 만나는 걸 또 세워야 되는데 이걸 그대로 놓고 gx를 그리면 그래프를 보기가 힘들죠. 자, 우리 수 1에서도 수 2에서도 계속 가졌었던 마인드가 뭐냐면 방정식을 풀 때는 항상 그리기 쉬운 두 개의 그래프로 식을 조작해야 돼. 좌변과 우변에. 그래서 나는 얘는 k를 푸는 것보다는 이게 2분의 1이 될 때, 그러니까 이미 그려져 있는 이 fx의 그래프를 조금 활용을 하자는 거야. 그러면 얘를 넘겨가지고 정리해서 코사인 6분의 파이 x가 얼마가 되냐 그거를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1 넘기면 2분의 3 되고요. 그 3이랑 얘를 약분해 주면은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때를 찾아라 라는 문제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얘랑 정확히 대칭성을 가지면서 문제가 풀리겠죠. 자, 그러면 얘도 한번 그어주면 이쪽에 이렇게 y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라는 게 잡힐 거고 봅시다. 이쪽을 내가 베타 1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쪽을 내가 베타 2라고 할게. 그냥 크기 순서대로 둔 거야. 자, 그러면 얘랑 얘는 항상 점대칭 관계에 있어요. 삼각함수의 그래프는 모양이 똑같아. 그래서 이 3,0에 대해서 점대칭인 두 그래프니까 2랑 3이랑 4에 해당하는 게 x좌표로 잡힐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베타2 9, 10이니까 얘는 8이다 하고 찾아주면 돼. 그래서 베타2에서 베타1을 빼가지고 절대값 씌우라고 했으니까 그냥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고 나는 4라는 걸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죠. 그래서 9번 풀 때도 삼각함수의 대칭성을 잘 이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방정식은
항상 보기 쉽게 그리기 쉬운 두 그래프로 분리한다 라는 마인드를 꼭 갖고 있읍시다. 그래서 8번이랑 9번도 봤고 칠판 정리하고 나서 10번부터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10번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제가 뭐 관찰할 필요도 없고 그냥 계산을 하라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지금 VT가 나와 있는데 문제부터 같이 읽어보면 수직선 위의 점 A가 초기 위치가 6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T는 0일 때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대요. 그래서 계의 속도를 VT라고 줬어요. 근데 얘는 지금 A가 양수니까 내가 극대극소를 언제 갖는지 도함수를 분석해 보려고 한 결과 2차 함수가 그냥 0보다 큰 범위에선 증가밖에 안 해요. 그래서 얘는 증가만 하는 애니까 물어볼 건덕지가 없다. 그래서 얘는 식으로서 그냥 위치를 작성을 하자. 자, 그러면 얘는 x의 t라는 위치를 내가 지정을 한다면 적분을 해서 t의 세제곱 더하기 2분의 1의 a의 t의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고, 자, 적분상수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면 초기 위치니까 원점을 출발한다 그랬죠? 그래서 적분상수는 그냥 안 붙이셔도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뭐 얘 그래프 정도는 그리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립시다. 자, 그리는데 얘는 0에서 접하고 다른 음수인 한 근을 가지니까 그냥 t축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고 0에서 접하니까 이쪽에서 위치값을 갖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2일 때 A랑 P 사이의 거리가 10이니까 A는 원래 0일 때 6이라는 위치에 가만히 잘 있는 애야.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상수함수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쭉 상수함수를 그릴게요. 뭐 위치가 6. 자, 그러면 t가 2일 때 얘랑 거리 차이가 10이 나야 되니까 아래로 10은 볼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쭉 위로 이쪽 지점에 10만큼 차이 나면 16이죠. 그래서 t가 2일 때 얘 위치가 16이다 라는 걸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래프가 뭐 이렇게 지나겠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그냥 계산만 해주면 되니까 나는 2,16을 xt에다가 넣어서 계산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16은 여기 넣으면 8, 그 다음에 여기다가 넣으면 2a 되죠. 그래서 얘네들을 옮겨서 계산을 해주면 a가 4가 나온다. 자, 그래서 답은 4번 어렵지 않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11번 보도록 합시다. 자,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최고 차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인 2차 함수로 나와 있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개수가 2개래요. 자, 자연수가 2개야. 자, 그랬을 때 조건을 한번 읽어봤더니 얘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을 모두 곱하면 마이너스 9래요. 자, 수학 1, 수학 2에 해당하는 내용이 합쳐져서 나온 거고 얘는 작년 2022학년도 6월 모의고사 21번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듭제곱근에 관한 물음은 이제 식상하니까 그래프를 이용해서 기하 해석을 같이 물어볼 수 있다. 수투적인 개념. 자, 그러면 나는 근은 근인데 4제곱해서 얘가 되는 숫자들을 얘의 4제곱 근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러면 얘는 유리수짓으로 바꿔주면 3의 2분의 1의 f의 n제곱이 되고 이게 어떤 x값을 4제곱한 거야. 그럼 얘는 얘가 양수, 당연히 양수죠. 양수니까 2개의 실근을 가질 거고 그 실근은 얘를 양변에 4분의 1제곱 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중 실수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3의 자, 4분의 1제곱 하면 8분의 1 됩니다. 8분의 1의 fn제곱 그 다음 3의 8분의 1의 fn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을 곱한 결과가 지금 마이너스 9다 라고 나왔겠죠. 자, 그러면 뭐 계산해 봅시다. 그냥 얘네들 곱하면은 지수끼리는 그냥 더해질 거니까. 자, 그래서 3의 4분의 1의 fn제곱 이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떼주고 이게 지금 3의 제곱이다. 자, 그러면 밑이 똑같으니까 지수 부분끼리는 같다 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fn이 지금 8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얘를 만족시키는 n값이라고 했으니까 fx는 8이라는 방정식을 풀었을 때의 근이 n으로 잡히는 거고 나는 두 실근을 가지면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 한번 해석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fx의 그래프는 뭐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그리고 나서 축이 2인 상태로 굉장히 특이해. 자, 2차 함수는 대칭성이 뚜렷한 a이기 때문에 축을 기준으로 항상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자, 근데 y는 8이라는 직선, 상수함수를 그었을 때 교점이 두 개여야 되니까 당연히 2,k 보다는 밑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어줍시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지금 교점이 두 개 존재해야 되는데 나는 x값이 자연수여야만 해요. 자, 그럼 보자. 축이 2야. 느낌이 세. 여기에 x값은 무조건 1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자연수 n값이 해. 그러니까 교점에 x좌표로 존재해야 되는 거니까 2보다 작은 자연수는 1밖에 없어요. 그래서 1이 무조건 해가 돼야 되고 대칭성 때문에 3 또한 해가 돼야겠죠. 그래서 f의 1이 8 이거나 f의 3이 8 이거나를 풀면 되니까 이쪽에다 넣어서 계산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f의 1을 넣읍시다. 얘가 1이 되니까 k 빼기 1이 되고 얘가 8이다를 풀어주면 문제에서 어렵지 않게 k는 9라는 걸 알아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11번이 지금 거듭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라고 물어봐서 조금 이제 애매하게 헷갈렸을 수도 있는데 차근차근 해야 할 거를 하다 보면은 답이 잘 나오고 부정방정식의 형태도 이제 그래프의 x좌표를 한번 물어봤으니까 기하 해석이 좀 더 중요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11번 이렇게 마무리하고 12번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2번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지금 실수 t 0보다 크대요. 그래서 t라는 게 지금 어디에 들어있는 애냐면 직선 y는 x 플러스 t. 자, 여기에 y절편으로 존재하는 애야. 근데 이게 x제곱이라는 그래프랑 만나는 y는 x제곱 이렇게 있죠. 얘랑 만나는 두 교점을 지금 a랑 b라고 했고 a를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었어요. 그래서 얘들은 y좌표가 똑같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c, h에다가 그러니까 ac에다가 지금 b에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탁 하고 내렸어요. 그랬을 때 뭘 물어봤냐면 AH 빼기 CH인데 얘는 이제 2차 함수의 성질을 조금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지금 내가 이 B랑 A를 보면은 기울기가 1인 직선이야. 그래서 만나는 교점의 좌표가 뭘까 하고 보면은 뭐 알파랑 베타랑 나도 상관이 없는데 일단 이게 조금 눈에 띄어야겠죠? 자, 기울기가 똑같이 1인 직선을 긋는다고 치면 이렇게 해서 접하게끔 그을 수 있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접점이 생길 텐데 얘는 내가 어떤 방정식을 풀었을 때 나오냐면 얘네들을 연립해서 x의 제곱은 x 플러스 t다. 풀어서 이항해 주면은 이 방정식의 해가 a랑 b의 x좌표로 잡히는 거야. 자, 그러면 얘네들은 당연히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쓸 수가 있고 여기 이 지점의 x좌표는 2분의 1이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왜? 얘를 미분하면 나오잖아. 얘 미분해가지고 2x가 1이 되는 지점을 찾으면 x는 2분의 1. 자, 그래서 이쪽이 2분의 1이야. 자, 그러면 얘를 올라가서 내가 이렇게 하는 순간 얘랑 길이가 같아지죠. 그래서 내가 얘를 q라고 할게요. 자, 이거는 그냥 비율 관계에 대한 얘기니까 설명을 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수업 시간에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냥 탕 치세요. 그러면 얘랑 이제 기울기가 같아지려면 축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대칭성을 이룰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얘네들의 길이가 같아지니까 내가 뭐 얘를 k 정도라고 둘게요. 자, 그럼 k라고 두는 순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k인데 나는 이 길이가 2분의 1인 걸 알아요. 그러면 대칭성 때문에 2차 함수 그냥 x제곱만 보는 거야. 0부터 a까지 x좌표가 k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0부터 c까지도 k 플러스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ac에 해당하는 길이가 1 더하기 2k야.
근데 1 더하기 2k에서 지금 kk 빠졌죠. 그래서 ch의 길이는 그냥 1로 일정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나는 ch의 길이가 1인 거를 쉽게 알아냈죠. 이쪽에다 표시합시다. 자, 그러면 나는 AH만 알아내면 되는데 AH라는 건 2K야. 그래서 2K만 구해내면 돼. 자, 그러면 이쪽 지점을 내가 내려가지고 K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하면 얘는 대칭성 때문에 2분의 1에서 K만큼 간 거니까 2분의 1 빼기 K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얘랑 얘를 곱하게 되면 합차 공식이고 그게 지금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의 곱 마이너스 t로 잡혀야 돼. 그래서 4분의 1 빼기 k의 제곱이 마이너스 t다 라는 걸 풀어주면 돼요. 그래서 수학상에서 이제 두근의 차 해가지고 뭐 기본 정석이나 그런 걸 본 친구들은 막 a분의 루트 뭐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두근의 차에 대해서 설명한 글이 있을 텐데 그것보다는 대칭성에 의해서 길이를 미지수로 두시고 좌표를 다시 두근의 곱을 이용해서 구한다 라는 측면도 나중에 내신, 서울권 내신이죠. 거기에서 기출문제 풀 때 많이 도움이 됐었으니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뭐 고3이니까 자, 아무튼 얘를 계산을 하게 되면 나는 2k를 구해야 돼. 그래서 넘기고 나서 정리를 해주면 k의 제곱이 지금 4분의 1 더하기 t야. 그럼 얘에다 루트를 씌우면 k는 길이니까 당연히 플러스만 선택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양변에 2를 곱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2k에 해당되는 게 여기다 루트 씌워. 그리고 2 곱하면 4로 들어가니까 루트 4t 플러스 1이다. 자, 그래서 얘에 해당되는 것도 구했어요. 자, 그러면 극한값을 계산할 때는 항상 t가 어디로 가는지, 그러니까 변수가 어디로 가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니까 대입을 해서 꼴 파악을 하고 쟤는 0분의 0꼴임을 알 수 있으니 그냥 뭐 계산해야겠죠. 자, 그래서 유리화를 통해서 계산을 해줍시다. 자, 그러면 리미트 t가 0 플러스로 갈 때 쟤를 유리화하게 되면은 얘랑 얘 제곱해서 뺄 거니까 4t가 남아. 그러면 t랑 약분을 하니까 4만 남겠죠. 자, 그 다음에 얘랑 얘가 어차피 유리화됐으니까 마이너스였던 게 플러스로 부호만 바뀔 거야. 그래서 루트 4t 플러스 1 더하기 1 분의 1 이걸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t에다가 0을 넣으면 어차피 1 더하기 1이니까 2분의 1이 될 거고 답은 2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12번도 도형 분석과 함께 2차 함수의 성질을 조금 이용을 하시고 필요한 극한값은 정확한 계산만, 쓸데없는 계산을 하지 않는다 라는 게 문제의 주된 요지가 되겠죠. 그래서 얘도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칠판 정리하고 나서 13번 다시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13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과 같이 A, 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의 호 위에 두 점 CD가 있대요. 뭐 그 뒤에는 그냥 점을 소개하는 글들이 되겠죠. 그래서 A, B의 중점 O라고 했으니까 나는 이 O라는 게 그냥 원의 중심이라는 걸 쉽게 알아낼 수 있어. 근데 얘들이 A, D라는 거랑 O, C라는 거랑 만나는 점을 2라고 했고 얘들이 이루는 각도가 지금 4분의 3파이라고 줬고 그 다음에 C2의 길이는 4라고 줬고 ED의 길이는 뭐 3루트 2라고 줬어요. 자,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이제 AC 곱하기 CD를 구해야 되는데 이 CD라는 게 AC도 그렇고 CD도 그렇고 직접 구해야 될까? 그러니까 문제를 풀기 전에 항상 그냥 그대로 각각 구하지 않고 그 통째로 구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볼 건데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건 AC랑 CD의 곱을 한 번에 구할 수 있을까? 라는 거야. 자, 그러면 나는 삼각형에서 두 변을 곱한다는 거의 의미가 뭐냐면 넓이를 구할 때 사이에 끼인 각이랑 사인이랑 해가지고 넓이를 구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얘는 CD랑 AD를 곱해도 좋고 AC랑 AD를 곱해도 좋으니까 그 둘 중에서 뭘 택할까? 인데 한 가지 변수가 있어요. 뭐냐면 얘에다가 사이에 끼인 각인 이쪽 각도 있죠? 얘를 넣어야 되니까 변수가 하나 더 늘어나. 자,
자, 그러면 이 변수까지 다 해결을 해야 되는데 나는 쟤들이 이루는 사이에 사인 값을 알아내려면 이미 AC랑 CD는 구해진 상태가 되겠지. 그래서 얘는 직접 구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시면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거를 각각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AC랑 CD를 각각 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자는 거야. 자, 그러면 각각 구한다고 치면 일단 만만한 CD부터 구할 수 있겠죠. 왜? 여기 CD에서 내가 수선의 발을 탁 하고 내려. 왜 내릴까? 이쪽이 4분의 파이, 45도니까 직각 이등변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빗변이 4니까 지금 이쪽의 길이가 2루트 2. 그 다음에 이쪽의 길이도 2루트 2가 되겠지. 자, 그리고 나서 이쪽 3루트 2라고 했으니까 루트 2로 결정을 해주시면 되고, 이 CD의 길이는 피타고라스를 통해서 8이랑 2를 더하고 루트 씌우면 되겠죠. 자, 그래서 CD는 구해졌어. 그러면 나는 저 AC가 뭘까 하는 건데, 이 AC라는 건요, 뭔가 코사인 법칙을 써서 구하면 이게 AD 알아내고 그 다음에 여기 끼인 각도 알아내야 되는데, 여기서 잘 봐. 끼인 각을 알아낸 순간 AC는 결정이 된 거야. 왜냐면 ACD라는 거의 외접원이 이 반원을 2배 시키면 되니까. 그래서 이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면 나는 AC랑 그 다음에 여기 각도를 통해서 알아낼 수 있긴 한데, 여기 각도가 사실 직각삼각형이라서 사인 값이 결정돼 있어요. 내가 얘를 알파라고 하면 이 AC라는 건 사인 알파분의 AC가 이제 지름이 돼야 되는 거니까 사인 알파에다가 지름을 곱한다. 자, 그래서 이 사인 알파는 뭐 얘분의 얘니까 루트 5분의 2죠. 그래서 나는 루트 5분의 4의 r을 구한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반지름을 구하라는 문제야. 자, 그러면 반지름을 어떻게 구할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 이 O랑 D에 눈길이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실 문제를 풀기 전에 이 D는 중심이랑 연결이 다 돼 있어야 돼. 원 위의 점들은 항상 중심과 연결해서 해석을 하니까. 그래서 얘를 잇게 되는 순간 이쪽의 길이가 R이 되고요. 이 O2의 길이는 얘부터 얘까지가 R인데 4가 지금 빠졌죠. 그래서 R-4가 돼. 자, 그러면 나는 R-4R, 그 다음에 3루트 2,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4분의 3파이, 맞꼭지 각이죠. 그거 3개 가지고 지금 코사인 법칙 한번 써주면 끝나는 거야. 자,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한번 써줍시다. 삼각형 OD2에서 코사인 법칙 써주자. 자, 코사인 법칙 써주게 되면은 얘 제곱을 하면 되겠죠? R 제곱은 R-4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3루트 2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빼기 2에다가 R-4, 그 다음에 3루트 2. 그 다음에 코사인 4분의 3파이니까 둔각에서 항상 음수되는 거 잘 체크하시고. 자, 그러면 얘 지금 전개하잖아? 그럼 R제곱 R제곱 돼서 1차 방정식 나와요. 그래서 얘랑 얘 없애주시고 나서 1차 방정식을 풀면은 뭐 계산하자. 그냥 R은 5가 나와요. 계산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자, 그래서 얘가 5인 상태야. 자, 그러면 뭐 나는 이제 끝났죠. 그냥 여기에다가 5니까 얘랑 나눠서 4루트 5. 자, 그래서 얘랑 아까 CD 몇이었어? 루트 10이랑 곱하면은 4루트 50 이렇게 되니까 20루트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사인 법칙으로 한번 AC를 알아낸 다음에 코사인 법칙 한 번으로 끝내면 맞지 않나 하는 건데, 이게 안 보일 수도 있잖아, 사인 법칙이.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주변 도형을 분석을 하셔서 이 점을 H라고 했을 때 AC라는 건 저 AH의 제곱 에다가 CH의 제곱을 더한 거다 라고 하면 되겠죠. CH는 이미 아니까. 그러면 나는 저 A2의 길이를 구해야 삼각형이 풀려. 그러면 이 A2라는 건 다시 이쪽에서 얘가 R, 얘가 A2, 얘는 잘 모르겠고 이쪽이 4분의 파이니까 이거 가지고 코사인 법칙 한번 해주면 돼.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푸는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아니면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반지름이 구해진 상태니까 나는 A를 구할 때 굳이 이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 안 써도 될 것 같아. 왜냐하면 교육과정에서 빠지기는 했지만 닮음을 증명하다 보면은 할선 정리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쪽에서 연장선을 긋는 거야. 그러면 원 위에 어떤 점이 있을 텐데 A2 곱하기 2D는 C2 곱하기 2 이렇게 되니까 할선 정리를 이용할 수 있겠지. 그래서 얘를 직접 쓸 거면 할선 정리를 이용하자는 거야. 자, 그래서 첫 번째 풀이는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인 법칙을 통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두 번째 풀이가 할선 정리가 되겠지. 자, 그럼 할선 정리 한번 해봅시다. 얘 지금 A2라는 게 몰라. 그 다음 2D라는 건 3루트 2로 나와 있어. 자, 그 다음에 C2의 길이는 4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2부터 여기 전까지인데 반지름 5로 나와 있고 얘 길이 1이죠. 이쪽에서 코사인 법칙은 이미 썼으니까. 그래서 뭐 사인을 모른다고 치면은, 그러니까 코사인 법칙은 이미 공통인 상태에서 사인 법칙으로 갈 거냐, 할선 정리로 갈 거냐.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에다 1을 더하면 되니까 얘는 6이 되겠죠. 그래서 3이라는 게 약분이 되잖아, 그치? 이쪽에 8로. 그리고 루트 2도 약분이 되니까 얘는 4루트 2. 그래서 이쪽의 길이가 4루트 2로 결정이 됐어. 그러면 4루트 2, 2루트 2 합치면 6루트 2. 그래서 이쪽에 72가 생기고 얘는 제곱하면 8이죠. 그래서 역시나 루트를 씌워줘도 루트 80 이렇게 되니까 4루트 5가 되겠지. 그래서 사인 법칙을 해서 풀면은 간단하게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할선 정리를 쓰면은 조금 돌아가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름 괜찮게 풀 수 있다. 자, 제일 최악은 뭐냐면 일단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여기서 코사인 법칙 막 해보는 거야. 여기 A, 여기 B 막 이렇게 놓고 그럼 힘들어요. 그럼 힘들어. 평가원이니까 뭔가 계산 과정을 좀 깔끔하게 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조금 하고, 이미 6월에서 우리는 대였잖아, 그치? 그래서 6월만큼은 어렵게 안 줬을 거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시도를 좀 해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인 법칙과 할선 정리 둘 다 알아두도록 하자. 자, 그래서 13번은 이렇게까지 한번 분석해보고 14번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14번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지금 fx가 최고차 계수가 1인 3차 함수라고 나와 있고 인수를 줬어요. f의 0, 0, f의 1은 0. 그래서 내가 fx를 일단 x랑 x-1, 그 다음에 인수 하나를 결정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자, 근데 저 3차 함수 fx에 대해서 gt를 이렇게 결정을 해주셨는데 또 나왔어요. t부터 t 플러스 1까지. 얘 6월 모의 평가에서도 20번인가 나왔었죠. 도함수, 그러니까 gx를 미분했을 때, gt를 미분했을 때 나오는 g't라는 게 지금 f의 t 플러스 1이라는 fx 그래프를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시킨 거랑 그 다음에 f의 t랑 서로 뺐다는 거야. 이게 수능에 어떻게 연결될지는 모르겠으나 6월도 그렇고 9월도 그렇고 다 줬으니까 수능엔 안 나올 수도 있지. 또 생각할 수 있고 그랬던 적이 실제로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저거를 진짜 좀 빡세게 해석을 시키려나? 22번 같은데 계속 보여줬으니까 이제 팍 하고 넣어버릴까? 하는 생각도 할 수 있는데 뭐가 될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자겠지. 자, 아무튼 이 상태에서 지금 G'T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나는 fx의 그래프를 뭔가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시켜야 되나? 그래서 얘를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시킬 준비도 조금 해야겠지. 자, 근데 보기를 보면 이걸 쓸 필요가 없더라고. 지금 나는 gx의 극소나 극대 뭐 이런 거를 판단할 때 참 좋을 것 같은데 함수값의 범위를 정해주고 그 다음에 뭔가를 유추시키거든요. 계속 정적분의 값을 물어봐.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 보라 색깔을 기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틀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생으로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14번이 너무 힘들더라고. 자, 그러면 일단 fx가 지금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자, 얘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할 건지 진짜 식으로 가셔야 되고, 얘가 또 부호가 어떻게 벗겨지느냐도 이 인수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지. 그래서 그거를 조금 경우를 나눠서 그려봅시다.
자, 이렇게 돼서 제일 특수하면 0이랑 1에 이렇게 접할 수도 있어. 그 다음 또 이렇게 있어서 이쪽에서 0이랑 1에 접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제일 특수할 때고, 더 특수할 때는 이제 x축이 변곡점이 지나게끔 돼가지고 얘가 뭐 x-2가 되거나 x 플러스 1이 되거나 뭐 아니면 x 빼기 2분의 1이 되거나 인데, 그것까지 보려면 너무 많으니까 일단은 일반적으로 세근을 가질 때라고 봅시다. 그래서 이 중에 0이랑 1이랑 k가 잘 들어와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개형 3가지 정도가 나오겠죠. 자, 아무튼 이 상태에서 지금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라고 했으니까 기억부터 좀 보시면 G의 0이래요. 자, G의 0은 이쪽에다 0을 넣은 거니까 0부터 1까지랑 0부터 1까지야. 그래서 0부터 1까지 그냥이랑 그 다음에 0부터 1까지 절대값 씌운 거랑 계산을 했는데, 얘가 지금 0이라는 소리는 둘이 같다는 거야. 자, 둘이 같으니까 얘 절대값의 부호가 그냥 그대로 나왔다는 거고, 그건 양수죠. 그러면 얘는 0부터 1까지가 모두 음수인 함수값이니까 기억에 해당 절대 안 되고, 얘는 해당될 수 있지. 자, 그 다음 이쪽에서 0이랑 1이 얘랑 얘한테 있을 때만 딱 해결이 되니까 0이랑 1이랑 k가 이쪽에 있는 경우를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근데 나한테 지금 물어보신 게 뭐냐면은 g의 마이너스 1인데 어머, 밖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자, g의 마이너스 1이야. 자, 그럼 g의 마이너스 1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fx dx 한 거랑 그 다음에 빼기 0부터 1까지 절대값 fx dx인데, 여기서 봐, 얘는 항상 양수니까 그냥 그대로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 양수이니까 정적분의 값은 항상 양수야.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얘는 플러스 부호를 갖고 플러스에 마이너스 되니까 음수야, 음수. 근데 얘는 내가 선택한 두 가지 개형에 대해서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적분을 하시면 음수값 나오죠. 그 다음에 이쪽도 적분하면 음수값이 나오니까 얘는 항상 마이너스. 아, 그래서 음수에서 양수를 빼니까 지금 음수값이 나오는구나 하고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기억은 별 무리 없이 그냥 맞다. 자, 그 다음에 니은. 이제 또 g-1이 양수라고 그랬어. 네? g-1이라는 건 얘인데, 여기 잘 생각해. 양수를 빼거든? 그럼 음수면 절대 안 돼. 그리고 얘보다도 커야 되니까, 아, 나는 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의 정적분은 항상 양수인 건 무조건 깔고 가시고, 그 다음에 0부터 1까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랑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비교했을 때 얘가 더 커야 됨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얘 절대 안 돼. 얘 절대 안 돼.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양수가 될 수가 없고, 얘도 마찬가지야. 그럼 이 개형 중에서 내가 근을 어떻게 잡을 거냐면, 이쪽이 k, 이쪽이 0, 이쪽이 1이 되면은 0부터 1까지가 음수로 잡히니까 얘가 이제 뭐 잘 모르겠어. 어차피 뺄 거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가 플러스 부호가 되면서 이쪽에 마이너스 1이 탁 하고 존재해야겠지. 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써보자.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fx dx 하시고, 자, 여기에서 0부터 1까지 fx의 부호는 그냥 음수로 정해져 있으니까 내가 얘를 플러스로 쓰셔도 돼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골치가 아파지는 거야. 내가 이거를 기하적으로 해석하려고 했다가 지금 얘 따로 봤다가 분석을 못 했거든요. 그냥 시험장에서 그냥 적분했지 어찌됐건 답을 내야 되니까.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적분을 했으나 이거를 좀 더 맛있게 풀어줄 수는 없을까 하고 계속 분석해봤는데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얘는 그냥 합치는 게 맞지 않을까. 합치면 또 뭐 홀수창은 없어지니까 그거 나름대로 배려해 주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x dx를 하시고, 그러면 얘는 내가 이쪽에서 k가 이렇게 있으니까 전개를 하면 x의 세제곱, 그 다음에 빼기 k 플러스 1의 x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kx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저 식을 이제 홀수차는 빼고 나서 적분을 할 거니까 그냥 어떻게 적분하면 되냐면 2배
마이너스 3분의 1의 k 플러스 1의 세제곱 아니야 x의 세제곱 이거를 지금 1부터 0까지 적분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적분을 한 결과는 이따가 쓰고 이따가 쓰고 얘를 지금 보면은 문제에서 k가 마이너스 1이냐? 당연하지. 왜? 얘 그래프 개형 내가 조금 자세하게 그려볼게. 자, 내가 아까 두 번째 조건을 뭐 말했냐면 얘랑 얘 비교했을 때 0부터 1까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보다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더 커야 되니까 같을 때는 변곡점이 x축을 딱 지날 때야. 근데 얘의 넓이가 더 작아야 되니까 축이 더 밑으로 내려간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0, 1, 그 다음 k가 이렇게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간격이 1이니까 똑같은 간격만큼 가가지고 뭐 이쪽에 있지 않을까. 극대지 않나요? 그림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이쪽에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된 상태고 여기에서 보라색이 또 한 번 골치 아파져.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적분해봐. 그럼 얘거든? 0부터 1까지는 얘야. 그러면 얘 대칭성을 조금 생각해서 변곡점이 뭔가 있을 거고 변곡점을 타고 가서 이렇게 쭈르륵 가가지고 여기에 대칭인 점 찌집어.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으악 하고 그어가지고 이쪽 주황색 부분이랑 뭔가 서로 더할래요 라고 하면은 겹치는 부분부터 지금 난리 부르스죠. 그래가지고 얘는 그냥 합쳐서 보는 게 맞다라는 거야.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지금 k 값은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 있다라는 게 확실시 돼서 니은은 맞고 얘를 이제 디귿으로 조금 끌고 가 봅시다. g의 마이너스 1이 1보다 크다 그랬으니 나는 이 계산값이 1보다 커야 됨을 알아. 그러면 얘에다가 계산을 해주면 마저 해주자. 1 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2에 k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얘가 1보다 커야 돼요. 자,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3분의 2가 될 거고 1 넘어가니까 k가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작다라는 범위가 나오게 돼. 자, 근데 지금 디귿에서 물어보고 있는 게 g의 0이야. g의 0이랑 g의 마이너스 1이랑 계속 물어보고 있는데 몰라. 오늘은 또 이제 내가 이렇게 봤지만 오늘 내가 안목이 부족한 걸 수도 있지 않겠니? 그래가지고 나중에 좀 더 이게 이 뜻이었구나 하면서 막 기하적으로 유레카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일단은 지금은 G0을 계산해 볼게요. 자, 그러면 G0이라는 것도 얘가 지금 그냥 마이너스로 붙어서 나올 거니까 이쪽에 플러스 부분 붙을 거고 G의 0은 2배 0부터 1까지 fx dx야. 자, 그러면 나는 얘를 적분해가지고 1이랑 0을 넣어야겠지. 와, 진짜 죽어도 하지 않는 계산이었는데 여기서 평가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할 말이 없네요. 역시 적분은 계산 베이스야. 자, 그러면 얘를 계산을 해주면 2배. 자, 넣고 한 번에 합시다. 이거 적분하고 나서 1 넣어. 4분의 1. 자, 그 다음 쟤도 적분하고 나서 1 넣어. 3분의 1 k 플러스 1. 그 다음에 저 뒤에는 2분의 1 k.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저 상태에서 지금 0을 뺀 거는 뭐 아무 의미 없으니까 그럼 얘가 지금 어떤 값이 나오냐?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6분의 1 나오겠죠? 그래서 얘랑 곱하면 3분의 k야. 자, 그 다음 4분의 1이랑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12분의 1 나오고 얘까지 하면은 마이너스 6분의 1. 자, 그럼 k의 범위가 나와 있으니까 얘를 토대로 3을 곱해주고 나서 3분의 1을 곱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마이너스 6분의 1을 빼니까 얘가 정확히 마이너스 1이 되고 값도 예술로 타이트하게 주셨죠.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는 게 여전히 확인이 됐으니까 그냥 디귿은 이렇게 계산하라는 거였구나. 자, 그래서 14번 기억부터 디귿까지 G0이랑 G-1을 계속 물어보는 물음이었고 이 보라색을 쓸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옮겨가면서 적분하고 해봤는데 극대극소 뭐 아무것도 안 찾아지고 할 것도 없으니까 얘는 계산으로 좀 마무리를 합시다. 자, 그래서 14번까지 봤고 칠판 정리하고 나서 15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5번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지금 모든 자연수 K에 대해서 A의 4K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뭐 자연수니까 당연히 대입해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얘는 A의 4라는 게 R, A의
8이라는 게 R제곱 이런 식으로 쭉 가겠지. 자, 그리고 나서 R에 대한 조건이 나왔는데 R은 절대값이었을 때 0부터 1 사이래. 그러니까 나는 조금 이렇게 해석을 해볼게요. 얘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실수인데 0은 절대 아니다 라고 조금 바꿔볼게. 그래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여야 뭔가 조금 계산하기가 편하고 0은 뭐 이걸 곱하는 순간 다 0이 되니까 뭐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됐고 나는 AM의 절대값 씌운 게 5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는 애겠지. 그러니까 얘 규칙이 적용되는 그 항의 개수를 파악해라 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때 자연수 M의 개수를 P라고 그랬고 나는 P랑 A1을 구해야 되니까 어찌됐건 수열을 조금 결정을 해야겠죠. 자, 그럼 일단 보자. 나한테 A1을 일단은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가 이렇게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A4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규칙을 적용시킬 수는 있으나 A1부터 뭔가 미지수를 더 넣고 그걸 케이스 분류하면서 가는 거는 복잡해지겠지. 그래서 첫 번째로 A의 4부터 A의 8까지 쭉 계산을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A의 4부터 A의 8까지를 결정합시다. 자, 그러면 A의 4가 R이라고 나왔으니까 나는 이 규칙이 당연히 성립한다는 걸 알아. 왜? R은 2, 4이니까. 절대값을 씌워도 5보다 작고요. 그래서 3을 씌울 거예요. 3을 더할 거야. 그래서 A의 5라는 게 R 더하기 3 나오겠죠. 자, 근데 여전히 범위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3을 더해도 5보다 작아요. 그래서 3을 한 번 더 더하겠지. 자, 그래서 약간 A에는 그런 애인 것 같아. 아, 얘가 이제 마이너스 1과 1 사이면은 계속 3씩 더해주다가 이제 막판에 5가 넘어가게 되면은 음수를 한번 곱해주면 되지 않을까. 자, 그래서 A의 7이라는 게 어떻게 나오냐면 얘는 무조건 5보다 크겠죠. 마이너스 1에다가 6을 더해도 5보다는 커져. 마이너스 1보다 큰 숫자니까 R이. 자, 그래서 얘는 무조건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탁 하고 붙을 거야.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사실 5보다 크다 였는데 이제 범위를 계산을 하게 되면 얘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마이너스 2분의 1 R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3을 뺀 거야. 그럼 얘 자체는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과 1 사이, 2분의 1 사이에 있는데 3을 뺐으니까 절대값을 씌워도 여전히 5보다 작겠죠. 그래서 그 다음 규칙이 또 정해져 있는 거야. 그래서 A의 8이라는 게 그냥 여기에다 3을 더해서 마이너스 2분의 1 R이 됐다. 자, 그러면 그냥 계속 써본 결과 갑자기 A의 8이라고 하는 R 제곱이 얘가 나왔음을 알 수 있어. 자, 그러면 나는 그냥 방정식 풀어주면 되고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냥 R 약분해서 구하라는 거구나. 그래서 R이라는 게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얘들이 다 결정이 됐을 텐데 이제 잘 생각해보자. 나는 이거를 일일이 다 숫자를 넣으면은 계산 구조가 무너져서 규칙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그러면 얘 이후에 계산이 어떻게 될까 보는 건데 얘도 다시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숫자죠. 그냥 0,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1까지 에요인데 저 규칙을 어차피 적용시킬 거니까 그대로 3 더하고 6 더할 거야. 6 더하면은 당연히 이제 5보다는 큰 숫자가 될 거고 얘보다 범위가 더 좁은 애니까 당연히 5보다 커지겠지. 3 더했을 때는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주는데 얘가 범위가 좁아졌으니까 마이너스 3을 해도 여전히 절대값은 5보다 작아. 그래서 다시 한번 3을 더해주는 구조가 되니까 나는 이쪽에서 한번 끊어야겠지. 그래서 여기서 끊게 되면은 3 두 번 더해주고 마이너스 2분의 1 하고 나서 3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이쪽에서 됐던 일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나는 A의 4부터 A의 7 4개의 단위의 규칙이 쭉 반복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4개 숫자도 똑같이 반복이 될 거고 그 다음 4개 숫자도 똑같이 반복이 될 거니까 A의 4로 시작해서 100가지를 포함하라고 했으니까 100가지 쭉 보라고 했으니까 A의 96부터 A의 99까지 볼 수 있겠죠.
96, 97, 98, 99. 그 다음에 A의 100은 당연히 이제 R에 관련된 거듭 제곱일 거니까 얘는 당연히 5보다 작은 수겠죠. 그래서 지금 봐봐. 얘를 만족하는 애를 찾아야 되는데 얘는 지금 이쪽에서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얘가 지금 5보다 항상 크거나 같은 애고 나머지 애들은 다 5보다 작다. 절대값을 씌웠을 때야. 그래서 크기가 5보다 작은 애니까 내 개당 하나씩 5보다 큰 애가 나오는구나. 그러면 아까 A4부터 A에 96까지 이렇게 쭉 봤었고 그 다음 줄은 안 됐었죠. 4 곱하기 1에다가 4 곱하기 24니까 일단 24개의 5보다 커지는 항은 찾아냈어. 절대값 씌웠을 때. 그래서 일단 24개는 찾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A1부터 A3까지가 결정이 안 돼 있거든? 그래서 두 번째로는 A의 1부터 A의 3까지를 결정할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지. A에 4가 있었으니까 얘가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로 결정이 된 상태야.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 탁 쓰시고 나서 역추적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냥 이거 규칙 토대로 가면 되는 거니까 나는 이 점화식을 조금만 바꿔줄게요. 자, AN으로 바꾸자. AN. AN 플러스 1에서 3을 빼시면 되고 아니면 마이너스 2를 곱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때 규칙 좀 잘 생각하자. 절대값 씌운 게 5보다 작아야 돼. 그래서 이때는 얘가 5보다 작은지, 그러니까 나온 값이 내가 빼가지고 나온 값이 5보다 작은지 항상 확인하시고 얘는 마이너스 2를 곱한 값이 5보다 크거나 같은지 항상 확인하는 거야. 그래서 규칙을 쭉 파악하시면서 그러니까 규칙을 혼동하지 않으면서 뭐가 틀리고 뭐가 맞은지 체크만 해주면 돼. 자, 그럼 얘도 지금 보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3을 뺄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곱할지야. 그러면 3을 뺀다고 치면 마이너스 2분의 7이 되고 얘는 절대값을 씌웠을 때 5보다 작으니까 합격이에요. 근데 여기에다가 내가 마이너스 2를 곱한다 치면 1이 되는데 이 1은 절대값을 씌웠을 때 5보다 크지 않죠. 그래서 얘는 탈락이야. 자, 그러면 나는 얘를 선택을 하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얘 가지고 또 저 규칙을 계속 적용시켜 나가면 되겠죠. 자, 그럼 해보자. 얘 가지고 마이너스 3을 뺀다고 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3인데 얘는 5를 넘어갔죠. 그래서 땡이야. 자, 그러면 2를 곱한 7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얘는 절대값 씌웠을 때 5보다 크니까 합격이죠. 자, 그리고 나서 얘를 다시 이거랑 이걸로 분리를 할 건데 3을 빼면 4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마이너스 14가 나와. 자, 근데 문제에서 A1은 음수라고 줬죠. 나 조건 처음에 있어. 그래서 A1은 음수니까 얘는 당연히 빼시고 얘를 선택을 하면 되는 거야. 둘 다 조건을 만족시키나 A1은 음수다 해서 하나가 걸러졌겠지.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얘도 5보다 크거나 같고요. 얘도 5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쪽에다가 두 개가 더 더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래서 P의 값은 26이 나오고 A의 1은 마이너스 14니까 둘을 더하면은 이제 12다 해가지고 답이 3번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 15번 해결하는 것보다 14번 해결하는 게 좀 더 계산량이 많고 복잡했고 어려웠고 짜증났고 그냥 아무것도 쓸데가 없었고 얘는 그냥 주어진 걸 해나가다 보면은 답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구조였다. 그래서 이제 13, 14, 15 뭐 그거의 난이도 차이는 별로 없는 것 같고 킬러를 계속 약화시키면서 준 킬러를 강화시키는 추세가 되겠죠. 자, 그래서 뭐 아무튼 주관식 3점짜리는 제가 말씀을 드릴 게 없고 20번부터 칠판 정리하고 나서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20번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상수 K가 나와 있는데 음수래요. 음수인데 K가 어디 있냐면 지금 이 절대값을 씌운 함수에 y절편으로 있어. 자, 그래서 얘가 어떻게 그려질까 보면은 x축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그냥 이 정도로 그려지는구나. 그리고 얘는 0,k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직선의 기울기가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x 증가량과 y 증가량의 비율이 이제 1대 4다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해두고 문제를 풀면 되겠죠. 자, 근데 아무튼
fx랑 gx가 만나는 점의 개수가 두 개라고 했으니까 얘네들을 같다고 놨을 때 해가 두 개다. 그래프의 교점이 두 개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나는 그래프를 그려서 일단 기하적인 정보를 다 접수를 하고 해석을 한 다음에 이제 식으로 넘어가는 게 좋겠지. 얘를 무작정 같다라고 놓고 이제 대충 그려가지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적분하고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기하적인 해석부터 합시다. 자, 근데 3차 함수는 지금 상수항이 이미 없는 상태인데 얘가 원점을 치다.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래서 미분을 해서 그래프를 직접 그릴 거야. 자, 그러면 첫 번째 미분을 하게 되면 얘는 f'의 x가 지금 3x의 제곱 더하기 2x 빼기 1 하고 나오겠죠. 자, 그러면 나의 관심사는 이제 두 개야. 왜냐면 얘는 미분계수가 4되는 지점에서 x축과 만날 건데, 아니 gx랑 만날 건데 왜 미분계수가 4인 지점을 조사하죠 선생님? 하다 보면은 얘가 지금 0 될 때가 언제냐면 마이너스 1일 때랑 3분의 1일 때야. 그래서 fx의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돼가지고 이쪽에 마이너스 1, 이쪽에 3분의 1 하고 나와요. 자, 그러면 비율관계 때문에 5개의 점은 다 표시를 해주시는 게 좋고 얘랑 똑같아지는 이쪽이 1, 이쪽은 변곡점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그 다음에 이쪽은 이렇게 가서 마이너스 3분의 5 이런 식으로 되겠지. 자, 근데 지금 마이너스 3분의 1과 3분의 1이 있으니까 얘네들의 탁 가운데가 y축으로 이렇게 잡힌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나는 gx를 이렇게 해서 이쪽을 꼭지점으로 해서 탁 하고 접선을 그을 건데 왜냐면 이쪽에서 접선 긋고 이쪽에서 똑같이 가야 두 점에서밖에 안 만나잖아, 그치? 그래서 3차 함수랑 직선이 역시 두 점에서 만날 때는 접할 때를 기준으로, 교점의 위치 관계는 항상 접할 때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야. 자, 그래서 아무튼 얘 미분계수가 0이 아니고 4가 되는 지점을 찾았더니 얘를 넘겨서 인수분해하면 되겠죠. 그랬더니 1이 나와요. 여기다 넣어봐. 1 넣으면 5 빼기 1은 4잖아. 그치? 그래서 이쪽 지점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얘랑 점대칭 관계인 여기에서 나오겠지. 그래서 얘는 사실 상관이 없는 애고 그냥 얘랑 이렇게 쭉 가서 여기서 만났다. 그 다음에 대칭성 때문에 얘 지금 1, 여기다 넣으면은 1이야. 근데 1이랑 0이랑 마이너스 1이 또 대칭이 되니까 마이너스 1,1이고 이 gx조차도 우함수죠. 그래서 얘가 이쪽을 지나가. 자, 그래서 대충 그래프를 색칠한 결과 여기에서 접해. 그리고 이쪽과 만나. 그래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얘가 되는데 나는 삼각형에서 3차 함수의 넓이 공식을 이용해서 뺄 거야. 자, 왜냐면 이쪽에 내가 그림을 다시 그린다고 치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쪽이 y축인 상태에서 얘가 1,1, 그 다음에 이쪽이 마이너스 1,1 이렇게 되고 k값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 x 증가량이 아까 1이었지. 근데 y 증가량은 몇이야? 4야. 기울기가 4니까. 그래서 1에서 4만큼 내려가면은 여기 y좌표가 0,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k는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러면 나는 얘 높이에다가 그 다음에 얘 길이인 2를 곱하고 나서 2로 나누면 되니까 그냥 높이 자체인 4가 넓이가 되는 거야. 아무튼 삼각형의 넓이는 3인데 얘가 지금 극대에서부터 이쪽에 접하고 있으니까 몰라, 어디 있겠지. 이렇게 딱 접하는 부분, 3차 함수가 접하는 부분의 넓이 공식을 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4에다가 12분의 3차 함수의 최고차항 1이고요. 그 다음에 1에서 마이너스 1 빼니까 2에 4제곱을 해주시면 되고 얘는 3분의 4, 3분의 12, 3분의 8이야.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금 30을 곱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80이다 하고 찾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20번도 뭔가 적분을 계산을 해서 그렇게 풀어도 좋으나 5개의 점을 가지고 위치 관계를 파악을 했을 때 얘는 예쁜 삼각형에서 3차 함수가 접하는 부분의 넓이를 빼는 거니까
괜히 적분해가지고 힘 빼지 말자. 여기에서 쉽게 넘어가야 21번, 22번에서 좀 더 힘을 쓸 수가 있고 선택 과목에서도 시간이 세이브가 되겠죠. 자, 그래서 20번 이렇게까지만 보면 될 것 같고 정리하고 나서 21번을 보도록 합시다. 자, 21번도 보도록 합시다. 지금 그림과 같이 곡선 y는 2의 x제곱 지수함수가 나왔어. 근데 두 점이 a랑 b가 있는, 그러니까 p랑 q가 있는데 p는 이쪽 지점에 찍혀 있죠. 자, 그 다음에 q는 이쪽 지점에 찍혀 있어. 자, 얘들의 x좌표를 a랑 b라고 주셨어요. 자, 그럼 지수함수에서 점에 좌표를 줬다는 건 뭔가 수선의 발을 내려서 해석할 여지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쪽도 수선의 발을 내리면은 이쪽이 b다. 자, 그래서 뭐 y축의 수선의 발은 뭐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으나 일단 x축에는 저렇게 수선의 발이 내려갈 수 있겠죠. 자, 근데 지금 PQ의 기울기를 m이라고 했으니까 지수함수랑 기울기에 대한 조건이 있으면 당연히 점과 점 사이에 x 증가량, y 증가량을 비교를 해서 이거를 비율을 잘 맞출 수도 있겠다. 자, 그래서 P에서 이쪽 지점에서 증가한 x 증가량, 그다음 이쪽 지점에서 증가한 y 증가량을 체크할 생각을 조금 하자. 그래서 기울기가 m이니까 1대 m의 비율을 만족해야겠지. 자, 근데 문제는 이거야. P를 지나며 기울기가 마이너스 m짜리라고 했는데 얘는 얘랑 지금 평행이에요. 그리고 Q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m도 나왔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점 소개를 a랑 b로 해줬고, 자, 이게 중에 기울기가 m과 마이너스 m이 나왔어. 자, 그러면 얘네들은 x축 대칭된 관계니까 저 기울기 두 개로 생기는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다라는 거를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얘 때문에 이등변 삼각형이 생긴다. 자, 왜? Q를 기준으로 이쪽 지점에서 x 증가량, y 증가량, 이쪽 지점에서 여기 절편까지 x 증가량, y 증가량이 정확히 y 증가량만 부호가 반대야. 그러니까 당연히 얘들의 길이는 같을 수밖에 없고 내가 그러면 이 점을 h라고 둘게요. 자, 그 다음 이쪽 지점을 내가 d라고 둘게요. 자, 그러면 d랑 h의 x좌표를 뭔가 알아내고 나서 그 다음에 좌표 계산을 하는데 이용할 수 있고 도형 분석하는 데도 이용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 a, b는 4pb라는 걸 줬으니까 또 도형 분석. 자, a, b라는 이 전체의 길이가요. 뭐냐면 pb라는 이쪽의 기리의 4배라고 줬으니까 내가 얘를 k라고 하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3k가 되겠지. 그래서 저 k 대 3k의 비율은 사선의 비율이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평면좌표에서 사선의 내분점과 외분점은 x축 그리고 y축에 해당되는 좌표의 비율로서도 인정할 수 있었죠. 자, 그래서 내가 여기를 a라고 했으니까 이쪽만큼이 1만큼이 a야. 그러면 3만큼은 3a가 될 거고 a의 좌표는 4a,0이 되겠지. 자, 근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되는 게 수선의 발을 탁 내렸으면 얘의 길이랑 얘의 길이가 똑같아야 되니까 이 점을 기준으로 이만큼이 3a면 이만큼도 3a여야 돼서 얘가 마이너스 2a다 라는 것까지 체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2a부터 4a까지 6a만큼이 잡혔어.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조건을 보면 CQ가 얘요. 지금 A, B의 3배라고 나왔으니까 A, B라는 건 4K야. 4K의 3배니까 12K가 되겠지. 그래서 이쪽에 내가 12K라고 할게. 자, 그러면 나는 이 기울기가 M인직선이랑 X축 때문에 평행한 두 선분에 의해서 도형의 닮음을 찾을 수가 있고 PA의 길이가 3K, QC의 길이가 12K니까 닮은 비가 지금 4대 1인 걸 알 수가 있어요. 1대 4라고 할게. 자, 그래서 닮은 비가 1대 4니까 나는 이쪽의 길이가 아까 몇이었어? 6A였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몇 A가 되어야 되냐면 24A가 되어야 돼. 자, 그럼 여기에서 4A에서 지금 얼마만큼 더 가야 되냐면 18A를 더 가야 돼요. 왜? 1대 3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쪽이
22, a의 콤마 0이다. 자, 그러면 얘를 이제 C 좌표를 알아냈으니까 나는 B 좌표도 알아낼 수 있거든? 왜냐하면 D부터 C까지의 길이가 24a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12a가 되겠죠. 그래서 B가 지금 10a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관계식 하나 나왔어요. 첫 번째, B는 10a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만큼을 조금 생각을 해볼 건데, 봐봐. X 증가량이 지금 3a야. 3a일 때 이만큼 올라갔어. 그래서 기울기가 어떻게 쓰이냐면 X 증가량은 지금 3a예요. 그 다음 Y 증가량이 그때 2의 a제곱이야. 자, 그러면 나는 이때 X 증가량이 a에서부터 10a까지 9a거든요. 그러면 얘가 3배만큼 올라갔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쪽이 3의 2의 a제곱해서 3배 딱 시켜주면 되겠죠. 근데 이쪽의 길이 또한 나와 있어. 2의 a제곱으로. 자, 그러면 Q의 y좌표까지 내가 완벽하게 알아냈으니까 두 번째, 얘에다가 지금 b를 넣어요. 2의 b제곱이야. 이게 지금 얘랑 얘를 더한 4에 2의 a제곱으로 함수값이 들어가야 되니까 2의 a 플러스 2제곱 4를 지수로 올린 거야. 이렇게 되겠지. 그럼 관계식이 하나가 또 나오는 게 b는 a 더하기 2다. 자, 그러면 얘랑 얘가 있으니까 이제 a랑 b가 다 결정되겠죠. 그래서 얘를 여기다 넣어주면 a 플러스 2가 10a니까 9a는 2야. 자, 그럼 9a가 2니까 나는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냐면 90에 a 더하기 b죠. 자, 그러면 90에 a 더하기 b니까 b는 내가 10a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면 11a가 되고 90에다가 11a를 곱해라. 자, 그러면 나는 9a에다가 110을 곱하면 되니까 2에다가 110을 곱하시면은 220이 되겠죠. 자, 그래서 21번 역시 지수함수의 문제인데 얘가 도형이랑 엮어서 나오고 닮음 그 다음에 평행선 해가지고 이등변 이등변이니까 계산을 잘 하자는 거야. 왜냐하면 지수함수 문제는 끽해야 그냥 마지막에 좌표 계산이고 그 앞에서 도형 분석만 엄청 시켜. 그러니까 도형 분석 잘 해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21번 이렇게 마무리하고 칠판 정리하고 나서 22번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22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공통문항 마지막이죠. 자, 일단 fx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 x는 3에서 극대값 8을 갖는데, 자, 그러니까 나는 대충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얘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쪽에 3이라는 x좌표에다가 극대값이 8로 잡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 상태에서 지금 gx를 줬는데 gx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 fx랑 마이너스 fx 플러스 2ft야. 지금 보면은 t를 기준으로 뭔가가 나눠져 있기는 한데 나는 이 함수랑 이 함수를 각각 따로 보시면요 해석이 힘들어요. 그래서 같이 볼 건데 둘을 더했을 때 치역의 값이 지금 뭐로 일정해요? 2의 f의 t로 일정해요. 치역의 합이 2의 ft로 일정하다는 거야. 자, 그럼 우리 정의역의 합이 일정한 두 함수는 항상 선대칭을 나타냈고 치역의 합이 일정한 두 함수는 y는 뭐 그거에 대해서 선대칭을 나타냈죠. 정의역의 합이 일정하면 x는 뭐에 대해서, 그 다음에 치역의 합이 일정하면은 뭐 y는 뭐에 대해서 선대칭이었으니까. 그래서 얘는 지금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fx의 그래프를 y는 f의 t를 기준으로 접어 올려라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선생님 그러면 얘가 연속일까요 불연속일까요? 근데 연속성은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죠. 얘 넣어봐. f의 t야. f의 t고 둘이 f의 t니까 항상 연속이야. 자, 그래서 만약에 이쪽 지점에 내가 t를 탁 하고 잡았어. 그러면 t보다 작은 부분을 이렇게 탁 하고 올려라. 그러니까 그래프가 점점 이쪽 부분만 계속 왔다 갔다 뒤집히면서 움직이겠지. 그렇게 gx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hx가 지금 뭐라고 나왔냐면요. gx랑 x축이 만나는 교점의 개수야. 자, 교점 개수야. 실근 개수는 교점 개수로 파악을 해도 무방하다.
자, 그래서 gx랑 x축의 관계를 볼 건데, 그러면 나는 지금 이 y는 8이라는 극대값이 있기는 하나 얘가 x축이랑 어떻게 만날지를 잘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x축의 위치가 지금 이렇게 세 점에서 만나는지, 아니면 특수하게 접할 대로 만나든지, 아니면 한 점에서만 만나든지 해가지고 세 가지로 케이스 분류를 해야겠지.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세 점에서 만난다고 치면요, 내가 H 관찰하는 거 잘 보세요. 얘가 이렇게 그려져. 그리고 나서 세 점에서 만나니까 뭐 이렇게 된다고 치자. 그러면 T의 범위에 따라서니까 나는 FT는 T가 이 저 밑에서 오면은 이렇게 그어져. 그러면 이 상수함수를 기준으로 접어 올린 다음에 그걸 왼쪽 부분으로 채택하라. 이게 GX니까 얘는 X축이랑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에서 만나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네 개의 값이 쭉 일정하게 나오겠지. 자, 근데 얘가 점점 올라가다 보면은 이쪽 지점에서 갑자기 접혀 올라가는 부분이 생길 거야. 그러면 얘는 지금 하나, 둘, 셋만 만나니까 이쪽에 갑자기 세 개로서 그 지점에서 불연속점이 하나 생기게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얘가 조금만 더 위로 올라간다 치면 이렇게 되니까 얘는 하나, 둘, 두 개의 교점을 갖는 거야. 자, 그래서 두 개의 교점을 계속 갖다가요, 이쪽 지점에서 접어 올려도 계속 똑같겠지. 근데 얘를 기준으로 접어 올리는 순간 뭔가 조금 느낌이 달라지는데, 자, 여기서도 한번 보자. 내가 FT를 이렇게 탁 설정을 할 거야. 그러면 이 부분을 왼쪽으로 탁 하고 접어 올리니까 상관이 없는데 얘를 기준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얘는 이 부분을 다 뒤집으라는 소리거든요. 그럼 얘가 이쪽에 탁 하고 접할 때가 또 문제가 생기겠지. 그래서 이 언저리에 있는 얘랑 얘 중간에 뒤집혀 올라가는 부분이 X축에 접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불연속점이 하나 더 생기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만약에 생긴다고 치면 얘가 하나, 둘, 세 개에서 만나니까 세 개의 교점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또 접힐 거니까 그 다음은 네 개의 교점을 가지겠죠. 그래서 얘가 지금 네 개로 쭉 일정하다가 다시 이쪽이 되면은 이렇게 되니까 세 개의 교점을 가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불연속의 개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래서 얘는 불연속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조금 힘들어. 자, 그러면 나는 1번 개형을 관찰하면서 불연속 지점이 어디에서 나타날까 한번 볼 건데, 얘는 X축이랑 만날 때 불연속 지점이 나타나요. X축이랑 만날 때. 그리고 나서 이제 접히는데 이 부분이 X축에 닿을 때 문제가 또 생기지? 그래서 절편과 그 다음에 접었을 때 뭔가 선대칭을 시켰을 때 X축에 탁 닿는 부분이 특수한 불연속점의 경계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극대값도 문제야. 얘도 탁 선대칭을 시켰는데 X축에 이렇게 탁 하고 닿아. 그러면 얘는 불연속점이 생기겠지. 그래서 선대칭에 시켰을 때 절편과 만나면 되겠지. 선대칭 시켰을 때 X축과 접하는 경우.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중점으로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접할 때도 한번 보자. 교점이 두 점에서 만난다고 치면요, 이렇게 돼서 X축이 이렇게 있고 얘는 Y는 8이 이쪽에 있겠지. 자, 그러면 이 상태로 얘가 이쪽 밑에서는 여전히 하나, 둘, 세 개의 교점을 갖고 있으니까 세 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 올라올 때 탁 불연속점 생기는 거 알겠지? 그래서 이쪽에서 하나, 두 개가 돼. 자, 그리고 올라가는데 얘는 또 문제가 없다가, 이쪽 지점까지 문제가 없다가 또 y는 4가 되는 이 지점에서 탁 하고 만나겠지? 그래서 4가 될 때 한번 불연속점이 생겨. 그래서 지금 세 개였다가 계속 세 개였다가 두 개로 바뀌고 나서 이쪽 지점만 살아남으니까 하나로 쭉 가고 있었는데, 얘가 지금 변곡점에 탁 오는 순간 하나, 둘 해가지고 두 개로 바뀌게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다시 이걸 기준으로 접어버리니까 얘가 하고 세 개가 생기겠지. 이쪽에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자, 그러면 3개가 생겼으니까 이쪽에 3개로 쭉 갈 거야. 모기가 있었는데 잡았네. 자, 아무튼 이렇게 되는데 얘는 이쪽 지점에서 갑자기 으악 하고 돼. 그래서 얘랑 얘를 기준으로 또 교점이 2개가 생기는 거니까 이미 불연속 지점 2개를 넘어버렸죠. 그래서 접할 때도 뭔가 특수할 때로 밀고 갔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안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세 번째에서는 한 점에서 만날 건데 얘는 특수할 때로 일단 세팅을 해놓는 게 좋겠죠. 왜? 어떻게 의심을 할까?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얘가 지금 8이야. 근데 x축이 밑에 있다고 치면 이 극소값이 4가 되고 얘가 지금 이렇게 x축으로 잡혀 있을 때가 뭔가 특수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쪽 전까지는 2개로 잘 가고 있다가 얘가 이렇게 되는 순간 하나가 될 거야. 그리고 나서 이쪽 기준으로 접어 올리면 x축과 교점이 없으니까 빵개로 잘 가고 있겠지. 그러다가 쭉 빵개다가 이쪽 지점에서 선대칭을 하는 순간 이 y는 4에 대해서 선대칭 하니까 이쪽 부분이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금 교점이 몇 개가 생겨? 하나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빵개로 잘 가고 있다가 1개. 자, 그리고 나서 얘가 다시 이쪽 지점으로 올라가면 선대칭을 해봤자 이쪽에 닿을 일이 없으니까 다시 빵개로 가는 거고 이 위에 거부터는 계속 빵개로 가겠죠. 그래서 얘는 불연속 지점이 지금 하나, 둘 해가지고 문제 조건을 다 만족시키니까 H의 불연속 지점은 2개가 만족이 됐어요. 자, 그랬을 때 이제 F8을 구하는 건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개형 추론에 관한 문제겠지. 자, 이쪽이 나는 X 좌표가 3이라는 거 알아요, 극대. 근데 얘랑 극대의 극소 차이가 4니까 아까 5번 문제인가 6번이야. 6번 문제에서 말했어. 최고 차이 계수가 1이고 그 다음에 좌우 간격이 2면은 상하 간격이 4가 된다. 그래서 얘는 좌우 간격이 2라서 이쪽이 5가 돼요. 자, 그러면 5랑 4랑 3이랑 2가 있으니까 이렇게 2가 되고 fx를 결정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3점, 2점, 1점에서 이렇게만 관찰을 하시면 되는데 얘는 6월 모의평가 22번보다는 굉장히 쉬운 난이도죠. 그래서 뭐 킬러가 그렇게 킬러답지 못하고 그냥 준킬러 수준이었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나는 y는 4라는 이 상수 함수랑 엮어서식을 작성하면 되니까 최고 차이 계수 1이고 2에서 뚫고 지나가고 5에서 접해요. 그래서 x-2에 x-5의 전체 제곱이다 하고 더하기 4 하면 되겠지. 그래서 그래프의 지금 변화를 어떻게 관찰할 것인가 해서 어떨 때가 지금 나에게 불연속점에 의심이 될까 하는 거를 잘 체크를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공통 문제 다 살펴봤는데 공통이 되게 뭐랄까 쉬웠을까 어려웠을까 모르겠어. 충통 안 할래. 그냥 뭐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느낀 그 감정이 그냥 그 문제 시험의 난이도니까 더 발전할 생각만 하시면 돼요. 수능에서는 이제 이것보다 좀 더 어려운 난이도로 나올 것 같아. 왜냐하면 6월 모의평가가 통계가 말해주는 게 만점자가 13명이에요, 전국에. 그러면은 9월 모의평가는 당연히 그것보다 쉽게 냈다고 교수님들은 생각할 거야. 왜냐하면 기하 분석을 잘 하면은 교육 계산 과정이 거의 없었으니까. 그래서 뭐 14번에 계산 한번 툭 하고 섞어주고, 왜냐면 만점자가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정도로만 계산을 하고 나서 이제 선택 과목으로 넘어가면 됐겠지. 근데 선택이 여러분도 풀었다시피 공통보다는 압박감이 덜 해요. 그래가지고 모르겠어. 수능은 6월 모의평가랑 9월 모의평가 딱 중간은 아니고 6월 모의평가 쪽으로 조금 치우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하면서 해석을 잘 연습을 하자는 거야. 그래서 일단 해설 강의 들으느라 수고 굉장히 많으셨고요. 선택 과목 미적분을 촬영을 할 것 같은데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 것도 해설 강의가 준비가 돼 있으니까 한번 영혼을 갈아 넣어 볼게요.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른 강의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